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현전 3기 중급 11조 이다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로버타입니다. 먼저 이 모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모, GPT, 그리고 버트,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된 엑셀넷과 같이 셀프 트레이닝 방법을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문제는 이 모델들의 어떤 점이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델들이 비공개에서 학습된 경우가 많아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파라미터 조건만 변경했을 때 성능이 얼마가 개선되는지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또 데이터도 크고 모델도 크기 때문에 학습 비용이 높아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파라미터 튜닝 횟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버타는 버트 모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나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를 위한 대용량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큰 데이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구조 변경 없이 적절한 튜닝과 학습 전략만으로도 최신 버트 이후에 나온 최신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로버타는 버트 모델은 굉장히 언더트레인드 되었기 때문에 구조는 그대로 두고 더 나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과 프리트레이닝 전략을 제시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네 가지 수정 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더 많은 데이터로 더 긴 시간, 더 큰 배치 사이즈로 학습을 해줬다는 것과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제거했다는 것, 그리고 일정하게 긴 인풋 시퀀스로 학습했고 마스킹 방법을 동적 마스킹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경 지식은 버트 모델에서 수정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트는 인풋으로 두 개의 세그먼트 X, Y를 받는데 두 세그먼트는 SEP 토큰으로 구분하고 처음과 끝에 각각 CLS와 EOS 토큰을 붙여줍니다. 그 세그먼트 X, Y는 각각 N개와 M개로 이루어진 토큰 시퀀스인데 이 둘의 합이 최대 길이 T인 512를 넘지 않도록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버트는 학습 속도 개선을 위해서 초반 90% 스텝에서는 길이를 512가 아니라 128로 제한을 했었는데 로버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인풋 시퀀스 길이를 512로 맞춰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로버타는 버트의 아키텍처를 동일하게 사용했는데 논문의 결과들은 버트의 라지 모델에서 실험한 것들입니다. 버트의 프리트레이닝에서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마스크 랭귀지 모델은 주어진 시퀀스에서 마스킹된 토큰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버트는 스태틱 마스킹을 이용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처리 단계에서 마스킹 단어를 랜덤하게 15%로 선택을 해주고 그 중에 80%는 실제로 마스크 토큰으로 교체를 해주고 10%는 그대로 두고 10%는 랜덤하게 다른 토큰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 번 선택된 마스킹 구성으로 프리트레이닝 내내 계속 학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복제해서 일정 에폭마다 다르게 마스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로버타는 이것보다 더 자주 마스킹을 다르게 해주면 성능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은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풋으로 받은 두 개의 세그먼트 X, Y가 서로 연속된 문장인지를 판단하는 학습입니다. 버트에서는 이 두 문장을 이해한 모델이 퀘스천 앤서링이나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태스크에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했는데 로버타는 이 프레 트레이닝에서 이 학습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와 관련된 파라미터들은 기본적으로 버트 모델을 따랐는데 다만 로버타가 버트보다 큰 배치 사이즈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배치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 파라미터들이 좀 추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배치 사이즈는 256에서 8K로 크게 변경을 했고 업데이트 횟수는 100만에서 500K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담 옵티마이저에서 베타2를 0.999일 때보다 0.98로 설정했을 때가
큰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러닝 레이트도 큰 배치 사이즈에 맞게 좀 더 크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데이터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데이터가 많으면 엔드 태스크 성능에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로버타는 기존 버트 모델 대비 10배 확장된 더 다양한 도메인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버트가 사용한 북코퍼스는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추가로 CC 뉴스라는 영문 뉴스 기사를 76기가 추가해주고 오픈 웹 텍스트라는 웹 콘텐츠 코퍼스를 38기가를 추가하고 스토리즈라고 해서 위노그레드 스키마 형식의 데이터를 31기가를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160GB의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평가 방법은 버트와 마찬가지로 레이블이 없는 대용량 코퍼스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힌드태스크에 맞게 레이블된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3가지를 사용했고 블루는 자연어 이해성 평가를 위한 9가지 태스크로 구성된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정 값은 버트 논문 블록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쿼드는 지문과 질문쌍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문에서 찾아내는 문제인데 버전 1.1은 지문이 항상 답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버전 2.0은 주어진 지문 내에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로버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문에 있는지,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기를 추가를 해서 동시에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가능할 때만 지문 내에서 위치한 정답을 학습하도록 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는 중국의 중고등학생의 사지선다형 영어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긴 지문과 그리고 연계된 지문이 굉장히 많다는 게 특징이고 총 28,000개의 지문과 10만 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문 중에는 추론을 요하는 지문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보타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시의 마스킹 방법입니다. 버트에서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서 랜덤 마스킹을 적용을 한 번 하기 때문에 모든 에폭에서 각 트레이닝 인스턴스 인풋에 동일한 마스크가 사용되고 이를 스태틱이라 부릅니다. 로버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트레인 셋을 10배 복제하여 매 시퀀스가 모델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마스크 패턴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동일 문장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마스킹 데이터를 받아 학습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다이나믹 마스킹이라 부릅니다. 매트릭을 보시면 기존 버트와 큰 차이가 없거나 몇몇 태스크에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NSP 태스크입니다. 버트 논문 발표 이후 NSP 로스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로보타에서는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 인풋 세팅을 4가지로 다른 방식을 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NSP 로스를 포함한 형태와 뺀 형태로 구성하였고 NSP를 적용한 상태에서도 센텐스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NSP 로스와 기존 버트의 인풋 포맷 센텐스의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NSP 로스와 진짜 센텐스 한 문장을 받는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NSP 로스를 제거한 경우에는 풀 센텐시스로 하나 또는 여러 문서에서 연속적인 문장들을 추출해 인풋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풀 센텐시스의 경우 문장 추출을 하다가 512 토큰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모자라는 경우에서는 다른 문서에서 부족한 만큼 추출해 옵니다. 두 번째로 다크 센테시스는 하나의 문서에서만 문장을 추출하고 그러다 보니 풀 센테시스와 비해서 길이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다이나믹하게 적용하여 비슷한 크기로 맞추어 줍니다. 성능을 보았을 때
페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낮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유는 단일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이 롱레인지 의존성을 학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트 베이스 모델과 NSP 로스를 제거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는 NSP 로스를 제거한 경우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풀 센테시스와 닥 센테시스를 비교했을 때 닥 센테시스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문장의 길이에 따라 배치 사이즈가 다이나믹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모델과의 비교를 위해서 이후 분석에서는 풀 센테시스를 사용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미니 배치를 큰 사이즈로 학습시키면 최적화 속도랑 엔드 태스크 성능이 동시에 향상된다는 결과를 밝혔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배치 사이즈를 늘리면서 기존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표 중에서 가장 맨 윗단이 버트의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아래 두 개는 로버타의 하이퍼 파라미터 행입니다. 미니 배치 사이즈를 크게 만들면서 실험을 진행했고 배치 사이즈를 늘리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버트 모델과 동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배치 사이즈 2000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개를 사용하는데 이는 배치 사이즈를 늘림으로써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의 패러렐 트레이닝이 용이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인코딩입니다. 화이트 페어 인코딩은 워드 단위랑 캐릭터 단위 중간에 있는 텍스트 인코딩 방식입니다. 버트에서는 학습 코퍼스의 휴리스틱한 토커나이징을 진행하였고 캐릭터 레벨의 화이트 페어 인코딩으로 학습을 시켰고 3만 개의 보캐블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GPT에서 소개한 바이트 단위의 BPE를 학습했고 5만 개 사이즈의 보캐블러리를 이용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바이트 단위가 캐릭터 단위에 비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저자들은 유니버셜 인코딩의 이점 때문에 남은 실험들에서 바이트 단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단락에서는 앞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유효했던 디자인 초이스 세팅을 가지고 학습시킨 로버타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버타를 학습하는 데 적용된 디자인 디시전은 다이나믹 마스킹 그리고 맥스 시퀀스 랭스를 꽉 채우는 풀 센텐스를 NSP 로스 없이 MLM 태스크만 가지고 사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더 키운 미니 배치 사이즈로 버트가 256의 배치 사이즈를 가진 것에 반해 약 32배의 배치 사이즈인 8K를 적용하여 학습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더 커진 바이트 레벨 사이즈의 BP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두 가지 중요 요소에도 포커스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를 조금 더 다양하고 그 사이즈를 키워서 사전학습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버트가 16기가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사전학습을 시켰지만 로버타는 이의 10배인 160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사전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로 훈련하는 횟수도 굉장히 키웠고 이의 효과에 대해서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버타는 먼저 버트 라지의 아키텍처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로 실험을 하였을 때는 그 데이터셋도 똑같이 구성을 하여 데이터셋을 키웠을 때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셋 사이즈를 16기가에서 160기가로 키웠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그 데이터로 훈련하는 횟수를 100K, 300K, 500K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많이 학습할수록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500K로 가장 오래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에서도 오버피팅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로버타의 성능을 버트 엑셀넷과 비교하기 위해서 글루, 스쿼드, 레이스 세 가지 벤치마크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글루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글루에서는 먼저 글루는 9개의 서브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보통 멀티태스크 파인 튜닝을 진행하지만 로버타는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만 그 싱글 태스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고 세팅 2에서는 그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된 모델을 가지고 앙생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RT, STS, MRPC의
태스크에서는 MNLI 모델을 베이스로 파인 튜닝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먼저 싱글 태스크에서는 9개 태스크에서 모두 소타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세팅에서는 앙상블에서 테스트를 올렸을 때 9개 중 4개 태스크에서 소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벌트 라지와 똑같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로버타가 데이터셋과 데이터를 훈련하는 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버트와 조금 다른 모델 구조를 가진 엑셀넷 또한 로버타가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모델 아키텍처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셋 사이즈와 트레이닝 타임에 대한 중요성 또한 로버타가 그 강점을 가지고 갔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스쿼드와 레이스 리절트를 나타내 보였는데요. 스쿼드에서는 버트와 엑셀넷은 추가적인 QA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증강한 반면에 로버타는 제공된 스쿼드 데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만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스쿼드에서도 로버타가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레이스 리절트에서는 로버타가 모든 부분에서 소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로버타의 논문을 결론을 정리하자면 버트를 사전 학습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디자인 디시전에 대해서 평가한 논문이었고 조금 더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로버타가 제시하는 방법은 모델을 더 오래,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더 큰 배치로 학습했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또한 NSP 오브젝티브는 제거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었고 더 긴 센텐스를 한 번에 이제 풀 센텐스로 채워가면서 사전 학습을 했을 때 효과를 보았고 또한 다이나믹 마스킹을 적용했을 때 로버타가 굉장히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관가되어 왔던 디자인 디시전의 중요성과 버트 아키텍처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아직까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버트가 언더트레이닝 되었고 좀 더 데이터셋을 크게 다양하게 가져간다면 좀 더 향상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로버타의 저자들이 굉장히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중급 11조 발표였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편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조 고생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기탑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들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너무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지 몇 개로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말씀드린 대로 스터디 없고 한 주 쉬고 이제 다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 쉬고 6월 12일 날 뵐게요.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